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예. 2위는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3위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나라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독일은 어때요? 투표율은 사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독일은. 그 전 대선 했을 때는 한 70.8% 정도 됐었는데 그거 제일 역사상으로 제일 낮았었어요. 낮은 게 그 예, 정도예요? 그거 매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투표율하고 정치적인 그 관심 약간 무관하다는 것도 별개 좀 문제다?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네. 이제 그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18세에서 29세 그 연령층이 투표율이 낮고 관심도도 제일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알아봤을 때는 우선 통일됐을 때는 저희는 역사상 그 어떤 정치적인 관심도가 제일 높았어요. 통일됐을 때. 하지만 통일되고 나서 약간 뭐 통일 비용이든 어떤 다른 문제 때문이든 그 관심도 굉장히 빨리로 다시 줄어들었고 그리고 대중매체의 역할도 좀 분명히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중매체에서 신문이든 TV든 보통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무관심 가지게 되는 거죠. 어허. 그리스는 민주주의 정치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플라톤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의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통치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 많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요즘에 약간 투표하지 않은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감의 원인이 바로 경제 위기예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투표율이 75%였는데 지금 5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미래 안 보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기대감이 좀 없으니까 투표 아예 안 해요. 북유럽 나라들은 다 관심이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취직할 때는 사실 나라에서는 어떤 학교 나온 것보다는 뭐 사회에 대한 지식은 얼마 있는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중요해서 정치적인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창피한 거예요. 말하면 좀 사람들이 낮게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도 설문조사 봤는데 노르웨이에서 고등학생의 70%는 친구들이랑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바로? 네. 고등학생들이요? 네네. 북유럽 국가들이 다 정치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스웨덴을 보면 32세 교육부 장관이 나오고 뭐 이래요. 그런데 보면 대학 졸업해서 시작해서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학생들 사이에서도 무슨 그런 모의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당 뭐도 만들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한 번 이제 상원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 상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비영리 단체 그리고 대사관 그리고 기업의 약간 정부 관련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이 하는 거는 그냥 로빙이에요. 다 로빙해요. 로비 활동만 그러니까 한다? 원래 국민이 하는 거는 한 번 내 선거구에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뽑아서 대표로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잖아요. 그 이후는 그 이후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로빙 회사들이나 뭐 대사관이나 뭐 다들 거기 들어가서 맨날 막 같이 점심 먹으면서 우리한테 이것도 해주면 뭐 그쪽의 선거구가 이러한 혜택이 생길 거다 하면서 자기의 유리한 정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경유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쩌라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냐. 환멸을 느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심은 있는데 포기하고 피로감이 오고 좌절감이 온다 이런 기제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는 사실은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런 틀을 잘 못 만들고 뭐 이런 잘못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지역구에다 큰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토요 민원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는 사무실을 개방하고 누구나 와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요. 젊은 청년은 여태까지 딱 2명 왔어요. 근데 근데 그 형태 자체가 청년에게는 안 맞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 나라에서는 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톡으로 막 이렇게 소통하는 거 그런 거 없나요? 그것도 해요. 제가 지하철에서 심지어 카카오톡 친구를 맺어주세요 하고선 이걸 의정소식제하고 같이 이렇게 뿌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뿌렸는데
사실은 20명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아예 정치인들한테는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신 분들은 SNS 활동은 사생활, 셀카라든지 친구들과 사진 그런 것도 정치와 관계 없는 사진이라도. 친구들과 사진 이런 거 잘 안 올리죠,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요. 중년이랑 그런 영화성은 없어요. 그거 있었으면 그거 좀 약간 더 하면 약간 좋을까요? 또 친구랑 그런 뭐 셀카도 좀 올리시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까 설명했는데 저희 전체인들 대부분 다 이제 얼굴 책 아카운트 있거든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카운트 있는데 이제 항상 어떤 이제 생각하는 걸 항상 이제 올리고 이제 젊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2012년 마지막 선거했는데 한 80% 정도 이제 사람들은 많이 투표를 했거든요. 특히 SNS 통해서 많은 관심 이제 젊은들 많이 가졌거든요. 우리 총리 국회의원 되기 전에 SNS 스타였거든요. 다른 국회의원이랑 싸웠거든요. 보수당이랑 자기를 박싱 자선 이벤트 만들었어요. 근데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박싱 진짜 진행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리는 SNS에서 인기 엄청 많고 애기들이 있고 와이프들이 있고.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많이 SNS에 노출을 하시면은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왠지 보좌관이 올린 것 같아요. 본인이 올린 것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캐주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가볍다. 뭐 선을 잘 지켜야 되겠죠. 못하다 그럴 수도 있고. 외국인 시선에서 한국의 정치 문화를 봤을 때 어떤 게 좀 신기하더라. 뭐 이런 건 정말 의외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정상회담의 본질로 돌아갔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을 겁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 이런 거. 한국에서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진짜 그리스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리스 정치인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 조폭 출신 국회의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방송에서 토론하다가 갑자기 상대 의원한테 물을 뿌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앉았던 여자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어요. 여자를 때렸다고요? 여자였어요. 생방송 중에? 네, 생방송. 어떻게 됐어요? 그거 혹시 충격적인 거는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정당의 대표예요. 대표야? 대표이잖아요. 그럼 이런 행동하면 말도 안 되죠. 이러니까 관심 좀 가져야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그 시청자들이 그냥 조금 충격받고 그다음에 넘어갔어요. 아니 보통 진짜 뭐가 심하고. 국회에서 싸웠던 장면 심지어 독일 뉴스에서도 떴거든요. 약간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도 떴어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떴는데 굉장히 화제됐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예, 그렇죠. 19대 국회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충돌을 안 하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부분은 막았는데 이제 법안이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 법안은 앞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서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제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저희 숙제겠죠. 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바로 당 이름과 로고가 변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고. 많이 바뀌죠, 우리. 많이 바뀌죠. 브라질에서는 저희 큰등 둘 다 30년 전부터 같은 이름, 같은 색깔로 계속 유지해 같은 색깔, 왔는데 같은 로고? 한국에서는 무슨 패션 브랜드처럼 색깔도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거라고 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저희가 원래 파란색이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 당은 원래 노란색, 초록색 막 이런 거 쓰다 또 파란색이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님이 파란색 자켓을 입었는데 좀 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얇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더울 게 없어서 이거 입고 있어. 그래서 내가 두꺼운 파란색 나 있는데 줄까? 옛날에 입던 거 요새는 잘 안 입거든요. 국명 바꾸고 로고 바꾼다고 뭐가 되게 달라진 것처럼 홍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달라진 것도 없으면서 뭘.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라도 바꿔야지 좀 다른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훨씬 똑똑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시선에는 좀 신기해 보일 수 있었겠고. 많이 신기하죠. 많이 신기해요.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이 그런 정치 활동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일단 데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위. 마음에 안 드는 정책 같은 거 시행되면 파업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아예 학생들이 일찍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하루 이틀 동안, 3일 동안 학교를 알아서 운영을 해요. 저는 학교에서 자고, 근데 그거는 목적이 뭐냐면 경찰도 오고 언론에서 나오니까 크게 관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에서 정치인들이 TV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치 토론이나 예능이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예능 프로그램은 거의 정치인들 네. 안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너무 판에 박힌 얘기만 하고 가셔가지고 예능 쪽에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직구전 장난을 하면 화내실까봐. 지금 랩을 좀 뚫어주시면 우리가 안 무서워요. 저희는 아니에요. 안 해요? 네, 랩 준비됐나요? 아니면 랩 없이도 할 수 있는 개코 원숭이. 그 국회의원 그 연령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예, 한국에. 25세. 25세죠. 네. 그렇죠. 왜냐면 선거권 이제 19세인데 19세. 네, 독일 19세. 같은 경우는 제가 선거권 가지는 순간부터 국회의원도 할 수 있거든요. 만 18세부터. 그래서 좀 민주주의 차원에서 왜 그런지 낮춰야 된다.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 캐나다에 19살짜리 있었어요. 잘하고 있네요. 역시 캐나다. 19살짜리 국회의원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노르웨이 경우는 지금 18살부터 국가의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역마다 위원회랑 소위원회 둘 다 있잖아요. 한 3년 전에 15세 남자가 자유당을 대표해서 로데 지역 이런 데에서 그 소위원회 들어갔어요.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제한이 없는 것을 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저도 사실은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 25세에 대해서 별로 신기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요. 사실 이 청년들이 왜 정치적 무관심할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래 왜 25세를 꼭 둬야 되지? 40세를 왜 꼭 둬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표성을 늘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피선거권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또는 청년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역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하는 정치가는 비슷하게 지역마다 정해지고 있는 지역별로 거잖아요. 정당 이런 것은 신기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정치가는 고향은 어디인지 사람들은 신경 잘 안 쓰고. 지역 감정이 있지 않아요? 노르웨이도? 아니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후보마다 다르다. 바로 앞에 알베르토는 되게 놀래거든요.